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하고 아우크스부르크 경기입니다. 스코어는 3대1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거뒀고, 뭐 이후에도 마무리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분데스리가 경기를 이제 잘 안 챙겨 봤었는데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약간 선입견에 비해서 훨씬 더 경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재밌는 경기였어요. 전반전에 이제 나온 골이 이제 두 골이 나왔는데 두 골 다 첫 번째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자책골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PK를 내주면서 이제 PK 골이 나왔는데 아우크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많이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흐름이 전체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미네하고 좀 대등하게 뭔가 서로 뭔가 이렇게 딱 맞부딪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네는 찬스를 계속 만들긴 했지만 골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약간 초조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골 자책골이 나오면서 한풀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맥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 골도 PK를 내주는 장면이 사실 수비수가 이제 팔을 좀 의도적으로 올리면서 거기에 팔 공이 맞으면서 이제 그게 약간 그 페널티 에리어 아니냐 바뀌냐 약간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고, 결국에 이제 확인 결과 PK로 판명이 나서 PK를 줬는데, 근데 선수가 이제 의도적으로 팔을 올려서 막은 상황은 PK를 주는 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지가 사실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사실 그 수비하는 방법에 사실 그것밖에 없었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들었고, 그 두 골이 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그래도 좀 맞대응으로 괜찮은 분위기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골이 나오는 거라서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두들기고는 있었지만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그런 뭔가 상대의 뭔가 실책으로 인해서 얻은 찬스들을 골로 이어가면서 확실히 분위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낸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좀 약간 좀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 골이 나오는 바람에 분위기가 좀 서로 팽팽하던 분위기가 약간 바이에른 뮌헨으로 좀 기우는 느낌이 들었고, 케인은 확실히 좀 PK 장면 차는 걸 보면서 잘 찬다. 확실히 잘 찬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전반전은 뭐 찬스는 많았지만 골을 넣지 못했던 미넨의 상황, 팽팽하게 맞섰던 아우크스부르크.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자책골이 나왔고 그 다음에 PK까지 연속으로 내주면서 그게 이제 한 10분 정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전반전 후반 뒷부분 쪽에. 그러면서 완전히 뭔가 팽팽했던 흐름이 미넨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느낌이었고, 뭐 후반전도 사실은 전반전하고 크게 사실 변화 없이 계속 뭔가 그런 양상으로 좀 이어갔어요. 케인의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한 흐름이었거든요. 코방하고 데이비스 그다음에 케인까지 좀 마무리되는 깔끔한 골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흐름이 이제 뭐 전반전에 이어졌던 흐름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좀 뭔가 아우커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후반전에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면서 선수 교체를 좀 단행하긴 했지만 선수 교체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그런 느낌은 사실 안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골이 나오고 이후에 좀 한 5, 6분 정도 이후부터 미넨도 이제 선수들을 좀 대거 교체해 주면서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마무리 짓는 그런 느낌? 뭔가 뭐 체력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템포를 조금 낮추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이번 경기에 좀 눈에 띈 선수는 사실 코망하고 데이비스 선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왼쪽에 좌측 측면 쪽에서 중앙까지 좀 파고들면서 뭐 전체적인 돌파나 이런 부분, 물론 이제 마무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몇 차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과정을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고, 케인은 확실히 케인이다. 이제 볼 연계해 주는 거나 그다음에 뭐 등딱 플레이라고 하죠. 약간 버텨주는 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능력까지 리그를 옮겨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는 클래스는 여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좀 아쉬웠던 건 이제 르노이 사네 선수가 좀 움직임도 뭐 좋았고 돌파도 잘하긴 했지만 약간 좀 동료 선수들을 좀 이용해서 좀 줄 땐 좀 주고 좀 이런 플레이도 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좀 본인이 뭔가 골을 넣어야겠다는 욕심? 거기서 나오는 뭔가 좀 무리한 뭔가 슈팅?
뭐 이런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뭔가 아쉬움이 좀 있는 플레이였고 본인도 경기를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을 느꼈는지 경기 중간중간 약간 좀 짜증스러운 뭔가 그런 표정들이 경기 장면에 좀 잡히는 상황이었고 김민재 선수는 사실 전반전에 사실 패스미스가 좀 나왔어요. 수비 실책도 좀 있었고 하여튼 뭐 불안한 부분들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선수기 때문에 더 눈이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이 사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 이제 선수의 폼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군사훈련도 갔다 오고 좀 뭔가 이번 그 프리시즌 동안 몸을 만드는 데만 뭔가 집중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좀 외부 요인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적도 한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은 좀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진 않았고 그 컨디션은 어차피 올라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폼이 좀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패스미스가 나왔던 부분들은 뭐 물론 이제 선수의 폼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밀린에서 이제 요구하는 뭔가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선수들하고의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덜 맞는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점점 이제 호흡을 맞춰 가다 보면 좀 나아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잘하는 선수고 뭐 굳이 대한민국 선수여서가 아니라 원체 뭐 잘했던 선수잖아요. 나폴리에서도 그렇고 뭐 그전에도 그랬고 좋은 모습 보였던 선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오는 시간만 필요로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뭐 저는 뭐 전문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뭐 어떤 전술이 있어서 뭐 김민재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좀 호흡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선수들하고 조금은 더 뭐 세세한 부분까지 좀 가다듬으면 뭐 그런 좀 뭔가 불안하고 좀 아쉬웠던 모습들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나 앞전에 시작할 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분데스리가 경기를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전에는 사실 좀 확실하게 속도감이 좀 EPL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었고 조금은 좀 투박하다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이번 경기 보면서 전혀 좀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고 경기 전반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뭐 분데스리가를 전 경기를 시간대가 사실 EPL하고 거의 겹치는 시간대 많이 하니까 전 경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심이 사실 EPL이 기본적으로 뭐 유럽 축구를 전반적으로 보긴 하지만 뭐 비중도나 순위별로 봤을 때 EPL이 가장 첫 번째 순위고 그 다음 이제 다른 리그들을 보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분데스리가 경기도 기회가 닿고 시간대가 맞는다고 한다면 좀 여러 경기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경기 자체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속도 있고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차 유럽 축구 경기 이제 관전 리뷰를 해봤고요. 뭐 타 경기들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시간대가 잘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뭐 모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7골이나 넣으면서 7대 0으로 뭔가 승리하는 대폭발 경기도 나왔고 보면은 바르셀로나 경기도 4대 3으로 경기가 종료됐는데 이 경기 스코어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라이브 스코어로만 보고 있었는데 경기를 거의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 마지막 후반쯤에 역전을 하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이긴 경기라서 이 경기도 경기를 시청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뉴캐슬하고 리버풀 경기도 2대1로 이제 리버풀이 이기게 됐는데 이 경기도 이제 뉴캐슬이 거의 한 80분 정도까지인가요? 보면은 누네스가 81분에 골이 나왔으니까 거의 경기를 계속 뉴캐슬이 약간 좀 주도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스코어만 봤을 때는 뭐 경기 중간에 뭔가 이후에 뭐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 보니까 후반전 들어서면서 약간 뉴캐슬이 좀 확실하게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좀 추가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 넣지 못한 부분이 사실 흐름이 좀 바뀌는 이런 상황인 듯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는 되게 막판에 막 리버풀이 그렇게 막 동점골에 역전까지 나오면서 역전승으로 뭔가 한 부분들이 이 경기도 라이브 시청하신 분들은 재밌게 경기를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일요일 날 있었던 경기 중에서도 맨시티도
물론 이기긴 했지만 셰필드도 맨시티 상대로 또 골도 넣으면서 야 뭔가 EPL은 되게 뭔가 전체적으로 경기들이 골도 많이 나오면서 경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브라이튼 웨스트햄도 3대 1이었고 브라이튼 웨스트햄은 제가 전반전에 사실 경기를 보긴 했는데 이 경기를 이제 풀타임으로 경기를 다 본 게 아니어가지고 리뷰에서는 이제 제외하긴 했지만 웨스트햄 경기로 또 참 좋다. 되게 뭔가 선수들이 데클라라이스 빠져나가면서 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워드프라우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미드필더진들도 보강된 선수들 위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고 뭐 전체적으로 EPL도 굉장히 골이 많이 나오면서 재밌었던 것 같고 분데스리가 경기도 보면은 토요일 날 경기 보면 뭐 라이프치히 5대1 소개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다람슈타트랑 유니온 베를린도 4대1 보움 도르트문트 1대1 쾰른 볼프스부르크 2대1 프라이부르크 브레멘 1대0 하이든행 호펜하임 3대 이런 식으로 골도 좀 많이 나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재밌었던 경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스날이 사실 2대2로 사실 비겼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스날도 어쨌든 상위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거뒀다라는 거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전적에 제가 이 경기는 이제 하이라이트나 이런 걸 챙겨보진 않았는데 스코어만 봤을 때 뭐 약간 좀 응원하는 팀 입장에서는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진행하는 맨시티가 지금 3경기 전승으로 승점 9점으로 1위고 웨스트햄이 2승 1무 토트넘도 2승 1무 리버풀 2승 1무 아스날 2승 1무까지 해서 승점 7점으로 이제 2, 3, 4, 5, 6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권 하고 있고 브라이튼도 사실 웨스트햄한테 패하긴 했지만 승률이 좋아요. 지금 2승 1패라서 브라이튼 2승 1패, 아스톤 빌라 2승 1패, 맨유 2승 1패. 사실 맨유는 2승 1패긴 하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세 경기 다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오히려 이제 응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더 박하게 그러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맨유. 라리가도 세 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레알이 승점 9점으로 1위, AT 마드리드 7점, 지로나 7점, 바르셀로나 7점으로 2위권 형성하고 있고요. 마요르카는 확실히 이강인 선수 나가고 뭐 원래도 그렇게 뭐 엄청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1무 2패네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시작 승률이. 분데스리가는 이제 2경기 치른 상태인데 미넨도 전승 중이고 도르트문트가 사실 두 번째 경기를 비긴 게 조금 의외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아직 2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골들이 많이 나왔어요. 팀별로 1위부터 보면 8골, 7골, 7골, 6골, 6골, 5골, 4골 이렇게 보면 경기를 2경기밖에 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되게 많이 나온 추세라서 분데스리가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리그별로 뭐 2라운드도 있고 뭐 3라운드도 있지만 어쨌든 리뷰를 하는 기준으로는 3주차까지 유럽 축구 관전 리뷰를 좀 해봤고요. 4주차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저도 좀 속도감을 내서 가고 이런 것도 좀 속도감을 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텀을 두고 주말 경기 있으면 한 중간 주중에 계속 올리게 되는데 최대한 좀 빠르게 작업을 해서 속도감 있게 좀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3주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또 리뷰하는 경기들 살펴보고 후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